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오늘 날씨도 좋았는데 이렇게 결과만 보면은 증시가 나쁘진 않았어요. 어제 미증시가 쉬면서 우리 증시도 나름의 상승세를 그래도 이어가는 정도로 큰 상승은 없었지만 나름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마감만 보면은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장중에는 변동성이 꽤나 심했거든요. 아침에 코스닥은 또 빠져서 시작했어요. 반도체가 특히 약세를 보이면서 오전 내내 눌렸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쭉 당겨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의 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은 유혹에 강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뭐 곡물주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관련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율주행이라던가 어쨌든 뭐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어떠한 테마성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그런 유혹의 장세가 조금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역대사상 최고 선물 매수액으로 끝났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종가 확인하니까 약 8천억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매우 상방 우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빠르게 체크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미국 시장의 뷰보다는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종목 장세. 그래서 종합지수가 빠지더라도 개별 종목별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닐 카시카리 연준 위원 같은 경우가 매파적 발언을 하면은 상당히 시장이 휘청휘청 거렸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냥 뭐야 뭐 어차피 하던 얘기 아니야? 적절히 소화해냈다.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기조가 이제 올드한 증시의 트리거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요한 부분으로는 그렇켄 밀러라는 이 월가의 거장이거든요. 조지 소로스랑 같이 투자하시던 분인데 150달러에서 900달러까지. 이분은 22년 10월 달에 AI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제 전략 분석가가 야, 지금 이거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엔비디아가 뜨거워요. 라고 해가지고 투자했었는데 6배의 수익을 보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과연 그냥 엑시트를 한 것인가? 이거를 한번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예전에 1월에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애플의 주가가 못 가고 있을 때 이거 워런 버핏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워런 버핏이 아무 이유 없이 애플을 매도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버핏이 매도를 시작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났냐? 애플의 중국 제재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을 제재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는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식을 버핏이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난해까지도 오로지 애플 매니아였던 워런 버핏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거.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에 관련해서는 드러키 밀러가 6배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매도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가 하는 것 같이 이 드러켄 밀러라는 월가의 거장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저보다도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가 어제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엄청나게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돌려서 딱딱딱 찍어 보면은 시세가 막 엄청 강하진 않다. 그냥 오히려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다가 이제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다. 아니면은 아침에 강세 보이고 음봉, 강세 보이고 음봉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는 하향을 하고 있는 AI 기술주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이든 우리 시장이든 그 수급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요거에 좀 집중해 보자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애플이 요즘에 다시 좋아지고 있는데 AI용 최신 M4 탑재 신형 아이패드 프로 출시. 요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은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기대감을 충족시켜서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끌고 갈지는 저는 물음표 같아요. 그래서 미 증시도 이제는 기술주나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이제 개별주, 그동안 못 올랐던 반도체 부품주나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석유화학이라던가 전통주도 되고 바이오 헬스케어도 될 수 있고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승이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증시와 함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6월 달부터는 이제 6월에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있다. 얘네도 둔화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2%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국이 가장 좋으니까 얘네는 끝까지 버텨요. 그래가지고 유럽이 먼저 하고 스웨덴은 거의 6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거 결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먼저 하고 실제로는 미국도 양적 긴축에 대한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작한다고 하면은 뭐 6월 지나고 7월에 FOMC도 있는데 7월에는 약간 물음표지만 9월에는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금리나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 계속 시장에 부여가 될 수 있으니 성장주를 잘 지켜보자라는 스탠스 이런 것도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우리가 들어봤겠죠? 바로 바이오 업종을 보면 되는데 작년에 진행되어 오던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나간다는 시그널이 있을 때 금리나 기대감에 따른 강한 매수세가 어디에 들어왔죠? 바이오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슬슬 힘이 더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시그널을 셀트리온이 보여주고 있다. 24년 지금 4개월 지나고 5개월 차인데 4개월 내내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누가? 셀트리온이. 근데 셀트리온이 어제 종가에 안착했고 오늘도 나름대로 강세를 지키면서 마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바이오의 길잡이 역할을 또 대들보 역할을 분명히 해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가 협상 결렬로 에너지주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올랐다 해서 어제 시위에서 엄청나게 들쑥날쑥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두 관련주도 막 움직이고 이랬었는데 오늘 실상 갭두고 나서 지금 다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테마주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거에 자꾸 현혹되면은 개인 투자자들 빼가는 겁니다. 이슈 같은 걸로.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되고 사실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능력적인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이 소재 장비만 2차전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2차전지 랠리가 22년에 뭐 폐 배터리 그리고 뭐 금양이라든가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고 그리고 23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양극재 종목들이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사실 셀 기업들이 대시세를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LG 엔솔 분할 상장 때문에 뭐 LG 화학도 오르기도 했었고 뭐 삼성 SDI도 막 4배 정도 오르고 이노베이션도 미친 듯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코스피의 셀 기업들 그리고 뭐 동박도 요즘에 움직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구리 관련해서 그리고 뭐 포스코 그룹주 이런 것도 대체적으로 뭐 에코프로 머티 이런 친구들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코스피의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뭐 한솔케미칼도 그렇고 그런데 장비주도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장비주는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의 시선 어디 있다? 여기에 있다. 양극재라던가 아니면 전액 요런 데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도 24년의 주인공은 상반기엔 전액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시세가 아직도 부러지지 않고 이어는 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바로 엄청난 시세 만들까? 그거는 물음표다. 지난 4월 정도의 시세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에코프로 기준으로 엔캠이 과연 7월 달에 한 번 더 랠리를 만든 것 같이 미친 상승을 만들어낼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AI 기술주도 4월까지는 미친 상승을 만들었죠. 엔캠과 같이. 그런데 7월달 작년 7월과 같이 5, 6월에 쉬고 7월에 미친 상승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더 올라갈까? AI 관련주든 아니면 전액 관련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은 지금 새롭게 시세가 형성되는 이런 셀 기업이나 뭐 포스코 퓨치엠도 흑연 지연되면서 상당히 좋아졌고 뭐 포스코 그룹주 좋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뭐 장비주 음극재 관련주 제가 특히 강조를 드리고 있었고 특히 충전 요런 것들 상당히 강조 드리고 있는데 또 음극재라고 하면은 뭐 오늘 애견케미칼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양산 구축을 해놨다라고 하면서 이제 1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실리콘 배터리랑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도 아마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할 상장 끝나가지고 나름의 조정세 보이고 있다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될 때마다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뭐 레이크머티 뭐 이런 친구들 계속 움직이겠죠. 뭐 테마로는 뭐 한농화성, 나대, 나노텍 이런 애들도 움직일 거고요. 2차전지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런 친구들만 보고 있으면 안 좋은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좋지 않아요. 갈룸들은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차트만 간단하게 찍어봐도 LG 엔솔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삼성 때 SK 이노베이션 찍으면 추세적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보시면 나름대로 바닥에서 돌리고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양극재 기업들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코스닥과 코스피의 2차전지 업종에 차이가 조금 생기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럼 양극재가 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포스코피체는 버팁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구분하고 코스닥으로 구분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하다. 뭐 한솔케미칼 이런 것도 뭐 반도체 빨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 안 부러지잖아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거 괜찮다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빠지면 더 사면 된다 마인드예요.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고 제가 인터리 배터리 가가지고 확실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이거 진짜 사업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동원그룹에서. 그리고 기관 특히 연기금이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죠. 뭐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 슈팅으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오늘 바이오도 변동성이 컸어요. 오늘 HLB가 마이너스 3.3%,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이너스 4%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HLB나 알테오젠은 지금 상승 뒤에 이렇게 박스권 요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추세를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 아침에 삼바도 나름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삼바 증권가 목표가가 이제 100만 원이 나왔어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 외우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르면 헬스케어주가 올라갑니다. 셀트리온이 올라간다. 바이오가 유리해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D&D 파마텍은 제가 더 빠져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아직도 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이 저는 반도체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거든요. 반도체라고 하면은 무조건 동반돼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번 조건. 요게 안 되면 전 반도체 안 봐요. 뭐냐? 실적입니다. 뭐 HBM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메리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먼 미래의 밸류를 끌어오든 뭐하던 한미 반도체, HBSP, 이오테크니스 뭐죠? 다 숫자가 찍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뭐 파운드리 지금 뭐 숫자 찍히는 거 있나요? 오사트는 그나마 숫자 찍히죠. 제가 이런 반도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퀄리타스 반도체도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뭐 파두나 넥스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칩셋 미디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칩스 좋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실적 안 찍히지만 에이징랜드도 저는 관심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한다. 왜? 반도체는 실적이 찍혀야 된다. 아니 이거 성장주 아닌가요?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뭐 투자하고 뭐 한다고 엄청 괜찮다던데요? 그리고 지금 팹리스가 시장의 중심이고 기술주로서 계속 매력 있는 거 아닌가요? AI 붙어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실적이 안 찍힐 건 뭐 한다? 그냥 바이오하고 말랍니다. 그냥 바이오 할래요. 그리고 반대로 바이오에서 실적이 찍히는 바이오가 있잖아요. 저는 실적 찍히는데 바이오를 왜 합니까? 제가 얘기 드렸죠. 바이넥스, 에스티팜 이런 거 안 한다. CMO나 CDMO와 같은 이런 실적을 바라보는 종목들 그다지 안 좋아한다고 했죠. 아니 실적이 찍힐 거면은 저는 그럴 거면 그냥 반도체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장주로서 초고속에 대한 고밸류의 성장주? 실적이 찍힌다? 그럴 거면 2차전지 해야죠.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랑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아니 나는 AI 기술주 앞으로 먼 미래는 이제 혁명이다. 그러면서 팹리스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투자의 관점이 다를 뿐. 어떤 사람들은 AI 기술주를 성장주로 보고 또 CMO나 이런 우시제약과 같은 제재로 인해서 연구를 하고 의약품 제조를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웨스트팜이나 바이네스 뭐 삼성 바이오로이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투자의 관점 차이인데 이 관점이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오늘 종합지수가 어쨌든 코스닥이 흐지부지했죠. 코스피도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냥 흐지부지했어요. 그럴 땐 뭐다? 그냥 필러랑 의료 미용 기기주 보면 너무 쉽다. 지금 종합지수가 이렇게 쉴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하루 종일 이렇게 행보할 때는 그냥 의료 미용기 기주가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 클래시스, 비올, 뭐 휴비츠, 레이, 디오 이런 애들 다 올랐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가 그러면은 덴티움이 안 움직였으니까 뭐 대장주니까 그러면 내일 만약에 또 행보한다. 그럼 그 다음에 뭐 덴티움 정도나 덴티스 막 이런 애도 움직이지 않겠어요? 뭐 치과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은 APR도 최근에 움직이다 안 움직이는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니까 시장이 쉴 때랑 그리고 오를 때랑 빠질 때 어떤 섹터가 강하고 어떤 섹터가 지지반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꼭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 반도체도 뭐 종목들 대충 하나씩 찍어 본다고 하면은 마냥 엄청 강세를 보이지는 않아요. 테스 이런 거 많이 올랐었지만 최근에 또 이렇게 윗골이 달고 또 갭상승하고 눌리고 갭상승하고 눌리고 여기도 갭상승하고 눌리고 갭상승하고 눌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엄청 세 보니까 반도체가 계속 상승한 것 같지만 막상 차트 찍어보면 시세 내놓고 다시 뱉어내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GST 같은 경우도 뭐 고점 돌파 못하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계속 막 강세를 만드는 느낌이 있어. 만들고 눌리고 갭 상승하고 눌리고 계속 갭 상승하고 눌리고 갭 상승하고 눌리고 갭 상승하고 눌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갭 상승하고 눌리고 갭 상승하고 눌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는 AR 기술주도 엄청 강세를 보이고 있진 않다. 그리고 HPSP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이오테크닉스도 아직 고점 돌파 못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좋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래서 AI 기술주를 안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소외당하는 느낌으로 있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돌아가서 다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옆구리도 빠졌는데 2차 전지도 코스피 위주로 지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코스닥에서는 지금은 그냥 바이오 보는 게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섹터다. 어느 순간 돌려세울 거예요. 그 기점이 언제? 바로 1분기 실적 발표가 5월 14일 다음 주 화요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5월 14일이 지나면은 이제 언인 양세가 마감이 되면서 2분기에 수요 회복과 리튬 가격의 반등에 주목할 거거든요. 요런 게 이제 돌려세우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2차 전지가 슬슬슬슬 고개 들 거예요. 지금은 셀부터 먼저 등치가 크니까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셀 기업들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동안 소재가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셀이 탁 치고 올라가면 소재는 빠바바박 하고 또 따라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볼 수 있으니까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자꾸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를 이렇다 저렇다 할 뉴스보다 봄을 보내며 구성해둔 내 포트폴리오가 빛을 내는지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 마감 전에 한 2시쯤에 제가 베타제 분들에게 이야기를 남겼는데 오늘 잡주가 주로 움직이는 장이다. 어제는 포지션의 정리였다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테마주 같은 거에 혹하지 마시라 안겨드렸다. 곡물주 이런 거 얘기 드렸죠. 막 에너지 관련주 이런 거.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실력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움직이려고 하는 손. 야,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런 걸 자꾸 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붙잡고 있는 무언가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있는 거가 야, 나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저거 올라가는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분석한 게 있으면 그 분석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점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선물 누적치거든요. 선물을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땡기고 있어요. 이틀 동안 3주를 넘게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지수가 이제 전고점 위치까지 왔는데 요거를 빠르게 선물을 회수하는 모습이고 현물에서는 이미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 현물이거든요. 현물인데 개인은 계속 팝니다. 여기서 시장 빠질 때도 개인이 잠깐 샀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기간의 매도 둔화세만 보이더라도 기관이 팔지만 않더라도 개인이 팔 것이다. 그러면서 종합지수 쭉 땡긴다고. 외국인은 팔지도 않았다. 이거 시장 빠질 때 계속 얘기 들었죠. 쫄 거 아니라고. 외국인이 지금 매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합지수가 이렇게 똑같이 2700 언저리에 있는데 외국인의 보유 수량은 지금 5조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여기 차이 요만큼 늘어난 게 5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렀다 올리는 동안 외국인은 현물을 5조어치나 누구한테 뺏어냈죠? 개인한테. 개인한테 한 3조 뺐고 기관한테 한 2조를 뺏어내가지고 매집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외국인의 현물에 대한 수익은 계속 높아지겠죠. 여러분이 주식을 접을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주식을 차익하고 비중을 줄일 때 언제일까요? 개인이 순매수로. 모두가 열광할 때. 특히 뉴스에서 지금 주식시장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상한 전문가들이 이제 뉴스 8시 뉴스에 뭐 이렇게 앵커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문가 누구 나와가지고 자 코스피가 이제 몇 포인트 갑니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꼭지 찍힌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는 게 여러분 더 갑니다 뭐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들이 막 모일 거거든요. 그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얘기 안 할 때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쪽자리 아니라는 거. 오늘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결과물론만 보면은 굉장히 강세를 만들어낸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오늘 변동성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9%가 땄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시세가 엄청 폭락한다 뭐 한다 이런 건 아닌데 내 종목이 엄청나게 밀렸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스멀스멀 전반적으로 돌리고 스멀스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장이어가지고 티는 안 나게 외국인이 살살살살 개인들한테 매물을 뺏어내는 그런 장이 열렸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흔들기 이렇게 수령 끝내놓고 그 다음에 한번 쿵
페이크 한번 썼죠. 페이크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쭉 당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렴한 다음에 여기서 툭 하고 빼니까는 개인이 이때부터 방향을 아래로 잡아버려요. 그렇게 삼각 수렴하고 속여놓고 그 다음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세로 물량을 뱉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그냥 원웨이로 쭉쭉 뽑아냈어요. 그래서 뭐 구다지 뭐 흔드는 정도의 모습만 나온 거고 비차익이 쭉 땡기니까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자, 그리고 종합지수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내려오는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서 받쳐오는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그냥 재미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수렴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나스닥이랑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나스닥을 보면은 우리는 한 요 정도 있는 거예요. 한 12,500포인트. 지금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 괴리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요 괴리를 한번 맞춰야 돼요. 예전에 올라갈 때는 그래도 우리가 요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올랐은 K 증시였습니다. 뭐 대만이나 니케이 같은 해외 주식들을 보면은 전부 다 해외 주식 글로벌 증시가 일맥상통하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어우 세잖아요. 그치? 신고가 위치에 있고 대만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도 보면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데 대만도 여기 와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군요. 유로스탁을 딱 찍어 본다고 하면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22년에 조정받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데 얘는 이만큼 올라 있는 겁니다. 우리 증시가 어느 순간 호랑이의 이빨을 콱 드러내면서 아마 요 시세를 따라 붙들어 움직여 주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아마 미국처럼 뭐 스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시장의 상승 패턴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몇 달 만에 빠바바바박 박스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두두두두 도망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개인들이 쫓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붙을 때 언제냐면 이렇게 횡보할 때 이렇게 횡보할 때 근데 이렇게 횡보하다가 치고 올리면 이거 치고 올 때 다 밀려요 여러분. 물립니다. 그리고 싼 종목 쌓느라고 가는 종목 못 잡아요. 그래놓고 여기서 또 이제 아씨 내 종목 안 가네 이러고 있으면서 순환 매장이 당하는 그런 구조가 나거든요. 이거 올라갈 땐 A, B, C 업종이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막상 A, B, C 종목 올라간 종목들은 여기서 쉬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쉴 때는 이 A, B, C 종목을 개인들이 매수를 해요. 근데 갑자기 A, B, C 종목이 올라갔다가 쉬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동안 뭐 D라던가 E라는 종목이 이렇게 시세 A, B, C가 나올 때 얘는 종합지수 올라갈 때 이렇게밖에 시세를 못 냅니다. 그러다 얘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D, E를 팔아가지고 여기 위치에서 A, B, C를 사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A, B, C 샀으면은 여기서 D, E를 그냥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D, E는 안 가나 봐. 그러니까 여기서 A, B, C가 살짝 쉬는 틈에 A, B, C를 D, E를 팔아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해버려. 그러니까는 거꾸로 하는 거죠. 이거 팔고 나니까 A, B, C는 안 가요. A, B, C는 그냥 이렇게 스멀스멀 빠지고 있고 D, E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확 날아갑니다. 종합지수는 많이 안 올라가지만. 원래 이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큰 그림에서는 이렇지만 작은 흐름에서 오늘 하루만 그렇더라도 이런 것들 봤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올라가는 종목이 너무 매진해서 쫓아가는 매매 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슬슬 한 번은 걸리겠죠. 지금 추세 라인에서 여기서 걸리고 걸렸는데 뭐 여기서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뚫어서 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요거를 다르게 라인을 잡아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하단 추세를 딱 만들어 보고 똑같이 라인 하나 더 잡아 보겠습니다. 똑같이 라인을 딱 잡고 그다음에 그대로 올려 놓으면은 요런 추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세단의 상단까지 또 다른 추세의 상단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약 2880? 요 정도 아마 도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쭉쭉쭉 올라가시면 뭐 막상 여기서 쉬었다가 가더라도 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요거 요번에 이런 추세 만들면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번에 5개째 나가니까 그래도 랠리를 한 2달 정도는 뭐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한번 제시를 해봐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기대감 가지고 우리 증시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 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을 본다고 하면은 IT가 어제는 제일 강했지만 오늘은 그냥 그랬다. 그리고 장중에는 변동성을 바이오가 가장 큰 폭으로 보였죠. 여기 공간만 보더라도 제일 크잖아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그냥 버티는 모습 정도 이렇게 보였고요. 그래서 코스닥이 어쨌든 이거 그냥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저점 종가 대비해 가지고는 진짜 많이 못 올랐거든요. 오늘까지 해서 약 4.5%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 지난 3월 말에 비하면 특히나 별로 안 좋아졌을 거거든요. 여러분 계좌 여기서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왜? 여기서는 요 시세는 반도체가 만든 거거든요. AI 반도체 가지신 분들은 기준점이 여기야 되는데 바이오나 이천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나 바이오를 들고 있는 분들의 체감은 거의 한 830 정도. 고점은 한 900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괴리감이 AI 기술주 갖고 있는 분들이랑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때 망가진 분들은 지금 마냥 회복이 됐을까? 요거에는 물음표가 좀 찍히죠.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종목 갖고 있으면 또 갈 놈들은 간다. 저는 지금 요때보다도 계좌가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좋고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씩 터지고 있고 종목이 하나씩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다 같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하나씩 급등제가 나오면서 내 계좌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런 시세에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반도체도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기어이 여기까지 기다려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나중에 할 거다. 어제도 그랬죠. 저 할 거예요 반도체라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 눌리는 거 보고하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그 제약업종, 반도체까지 정리를 쭉 해봐 드렸고 미국도 이렇게 정고점 위치까지 걸려 있는데 과연 박스를 뚫을지 개인적으로 박스 뚫으면 또 다른 시세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밀려도 다시 눌렸다 이렇게 큰 박스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막 고점을 뚫고서 막 미친 듯이 날아간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 시장이 어떻든 우리 시장의 강세를 저는 기대를 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특히나 코스닥이 뭐 잠깐 쉰다 하더라도 그래도 코스피가 어느 정도 움직여주고 특히나 포지션 청산이 끝난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시세를 한번 뽑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점 갱신하러 간다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 대충 봐도 한 6% 정도거든요. 이거 고점까지만 와도 종합지수가 6%인데 그럼 우리 계좌는 최소한 10%에서 15% 정도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럼 상당히 뭐 엄청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증시를 제가 지금 연휴를 앞두고도 그렇고 지난 6일 휴장일 그리고 1일 근로자의 휴장일 때도 저는 현금 그다지 막 엄청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냥 개별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빠져봤자 뭐 겁먹을 것도 아니고 많이 빠져봤자 여기서 지지 라인 있고 여기서도 지지 구간이 있고 무엇보다 빠질 때 해지를 해줄 수 있는 종목을 들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거. 지금 시장이 오바해서 이렇게 오른다고 해도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라고 하면서 던지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이면 조금 오늘은 안 오를 것 같은데 야 오늘 너무 많이 올랐어 근데 내일은 좀 빠질 것 같아 그래서 팔았다가 다시 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일 빠질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큰 시세 보고서 좀 가지고 가란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투자의 개념으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예전에 얘기 드린 것 같이 지금의 투자자의 평균 투자일이 40일이래요. 정말 너무 짧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3개월에서 한 4개월 요 정도는 유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너무 단기 시세를 쫓아다니다가 힘들어지고 있는 거다. 그걸 세력들도 철저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별주들 보면은 진짜로 윗골이 많이 달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답이 없죠. 윗골이 이런 거 따라갔다가 그냥 죽는 거죠. 에너지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여러분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갈 게 없으니까 장중에 그동안 약했던 뭐 라이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상장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전 상장해가지고 분할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더라고요. 뭐 오상 헬스케어 이런 것도 이제 이전 상장해가지고 시세 못 내다가 오늘 하루 깜빡 움직이는 정도?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이런 거 여러분 바닥에서 잠깐 들어올린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AI 관련주, 로봇주, 메타버스, 자금난에 시달리는 종목도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게임주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좋지 않습니다. 엔터주 쉽지 않아요. 지금 죽더라도 뭐다? 바이오, 이천지, 차라리 IT, 그리고 시장 안 갈 것 같으면 그냥 보토스 의료기기. 요렇게. 그거 아니면 개별주, 개별 실적주. 요렇게 세팅하시면 되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 PBR주 결국에 올라온다. 그래서 금융주 오늘 좋았네요. 금융주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 기대감 충분히 가져보시고 그리고 셀트리온 주목해보자. 시장 아직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단기 시세만 집착하지 않는다면 뭘 들고 있든지 웬만하면은 시세를 반드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알토진 같은 경우 빠졌다 반등할지 모르겠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봤죠? 에코프로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크게 시드 내기보단 이렇게 버텨만 주면 됩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그래서 리스트를 보면은 여기에 HLB가 떡하니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다음 주잖아요. 5월 16일 이때까지 FDA 3상 승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언제 흔들기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얘가 이때처럼 막 8%, 9%막 이런 식으로 흔들기 나면 바이오 업종 자체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이거 면밀하게 보려고 이렇게 하나 띄워놨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어디서도 HLB가 제 눈에 띌 수 있게 해놨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변동성이 나오면 뭐 그냥 흔들기다, 풍문이다라고 상관없는데 혹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제가 경계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기 좀 무리가 있고 얘도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FDA 승인 난다고 막 미친 듯이 날아간다?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반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잠깐 떴다가 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것들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런 것들도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앤 드림도 제가 뭐 얘기 드린 김에 조금 더 드린다고 하면은 원래 제가 에코앤 드림을 보는 기준은 여기서 빠진 다음에 반등을 좀 하다가 이렇게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권리락 전에 띄운 다음에 권리락 나오고 나서 이게 죽일 줄 알았는데 지금 약간 질질질 새는 분위기로 갑니다. 근데 이거 무리해서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대주주도 20%밖에 참여를 안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업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진짜 엄청난 무언가가 있다면 대주주가 더 참여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땡길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주주 자체가 느긋하다는 거는 생각보다 사업의 속도가 개인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진행되진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감안을 하면서 유중을 참여하시던가 매매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대주주가 5%밖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 얘는 현금 비율도 애초에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실적이 뭐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시총이 지금 20% 빠졌는데도 2,600억이에요. 이런 거 상장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항상 조심하자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신규 상장주에 너무 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 큰일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 D&D 파마텍 이런 종목도 그렇고 최근에 JMNS 막 이런 종목들도 계속 상장한 다음에 빠지잖아요. JMNS 저도 주목해서 보자고는 하는데 요게 바닥을 잡는 걸 찾아보자고 하는 거지 지금 비싸요. 아직도 4천억이거든요. 4천억은 아직 비쌉니다.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한번 촥 빠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상장한 현대 마린 솔루션 요거 솔루션 기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긴 버는데 실제로 조선주라고 보기에 좀 애매합니다. 요거 상당히 거품이 너무 많이 꼈어요. 얘가 지금 오늘 종가가 7.3조인데 말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얘는 주구로 한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 신규 상장주 진짜 폭탄 돌리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괜히 여러분 마음고생 하시니까 이런 것까지 얘기 드리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해요. 시장 뭐 미국이 빠지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맙시다.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잘 가는 게 중요하다. 개별 시세 분명히 낼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